자, 이번 시간부터는 도시개발법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차분하게 그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씩 그 순서의 의미를 파악하시면 의외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야죠. 사업하는 장소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때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누가 하냐. 자,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달라고 이제 시군구청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님한테 제안서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12명의 시행자 후보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을 빼야 됩니다. 자, 제안을 쓴 자가 아닌 자는 도시개발조합은 제안자가 될 수가 없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12명의 시행자 후보가 있었어요. 1번 국가나 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 출연기관, 4번에 지방공사,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공시행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번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 6번의 조합,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자,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기타 공동 출자법인이 있는데 민간 시행자 12명을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민간 시행자가 5번부터 12번까지를 민간으로 보시면 돼요. 1, 2, 3, 4번은 공공시행자인데 그 중에서 1번 국가나 지자체와 그 조합을 빼고 나머지 시행자 후보자들이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 1번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국토부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5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할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1번 맞고, 자, 2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을 할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때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맞아요. 3번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장이 아니라 지방공사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니까 말고, 자, 우리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뭐라고 그래요? 공공기관의 장, 정보추정기관의 장,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국가공기업인 공공기관, 정보추정기관의 장이 이 2명이 면적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을 때 국토부 장관님한테, 자, 3번 질문은 지방공사를 지우고 공공기관의 장 이렇게 드셔야 돼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제안했을 때 국토부 장관님이 정할 수 있는 사유로 봐야 됩니다. 3번 질문 잘못됐습니다. 자, 4번이 맞네요. 그거 보시면 토주택공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번하고 3번을 잘 비교하시면서 3번 질문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4번 질문처럼 공공기관, 정보추정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안을 넣었을 때 그때가 맞으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전혀 근거 없는 질문입니다. 자, 5번에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때도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맞죠? 다음 문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문제인데, 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자, 대도시장님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맞고요. 자, 자연녹지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1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1만. 주거 상업지역도 1만, 공업지역은 3만. 기타 비도시 지역은 30만이 되는 거니까, 자, 1만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2번이 잘못됐네요. 이런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구역을 지정한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구역하고 개발계획을 섞어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인 개발계획 할 때 나올 건데, 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구역 지정 전에 원래 미리 개발계획을 하는 게 원칙인데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디 있죠? 어디입니까? 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4번. 자,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뺀 나머지 시행자는 일정한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개발 계획을 환지 방식으로 만들 때 일정한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그 동의 안 받고도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죠. 면적 3분의 2 동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 안 받고도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같은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이제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같은 걸 할 수 있죠. 시군구청장님이 시도지사한테 구역지정을 요청할 때도 의견 청취란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아까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그 특별광역자치자치도 시장군수에게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법에서 7가지 개발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잡아놨죠. 물론 이제 허가 안 받는 예외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출제한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 할 수 없으니까 7가지 개발 행위가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중목의 벌채,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수원과 용도 변경. 자, 그런데 허가를 안 받는 예외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1번 질문처럼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농업용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도 원래 형질 변경을 허가를 받지만 안 받은 예외로 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고 토석 채취할 때도 토석 채취가 일종의 이렇게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허가 안 받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지문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한 토지, 개발하지 않고 남겨두기로 한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물건 쌓는 것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근데 5번 지문은 이거 허가 안 받는 예외가 아니라 허가를 받는 원칙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단순하게 토지의 분할이니까 허가를 받는 원칙으로 보고 5번 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가 의외로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 안 받는 예외에다가 허가 받는 원칙을 넣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자, 5번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라는 게 있었죠.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제가 이제 그 수업 중간에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의 인간시청으로 3년도 있었고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계획으로 내려가는 것도 2년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보시면 1번 지문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됩니다. 일단 뭐 기간도 틀렸어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끝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해야지 해제 의제되는 규정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공사 완료 공고일이 아닙니다. 해제돼가는 날짜가 틀렸네요.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그다음에 3번 질문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했을 때도 환지처분 공고를 다음 날에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3년이 되는 날 아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가 된 것으로 본 것처럼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 질문은 수용 방식으로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났으니까 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보고, 환지 방식으로 끝나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준공검사일에, 자, 준공검사일이라는 절차는 없으니까 준공검사일은 아예 해제 사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라고 볼 수 있다. 법정 해제 사유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답을 우리가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이제 도시개발구에서 종합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다 반영을 해서 잘 보십시오. 자, 자연녹지 지역이고 거기가 취약지구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자, 면적은 3만입니다. 3만.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라는 거예요. 조합. 이렇게 마지막으로 환지 방식 조건을 좀 5개를 붙여준 거예요. 이 문제가. 이 문제는 17회 때 나왔던 문제지만 다시 한번 출제가 될 수 있는 좋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자연녹지에서 취약지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사업 규모는 3만,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한다. 그럼 환지 방식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사업의 특징이 있었어요. 자, 1번 시군구청장은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한테. 이거는 조건을 안 따지고 시군구가 시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문제 조건하고 아무런 걸리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시군구가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사업을 하고 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동의를 받아서 개발 계획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 이런 문제가 앞에서 있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겠죠.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단 이제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동의를 안 받는데 지금 시행자가 조합이라고 나왔으니까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자, 3번에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을 듣기 자, 공람을 하고 나서 공채를 개최할 수 있다. 자, 이게 맞나요? 맞죠? 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채를 하여한다는데 이 문제의 조건은 3만이기 때문에 공람기간 만료 공채를 개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기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도시적 메이저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기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이제 5번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도시기업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번다인데 단 취락지구라는 게 들어와 있으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그런 의제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예외죠, 예외. 그래서 지금 문제가 취락지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정해져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왜? 취락지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락지구가 들어가면 그런 의제 현상에 대한 예외이므로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 도시개발 구역 문제였습니다.